시속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마치 정지해 있는 공을 보는 것처럼 주변이 선명해지고 관중 속의 얼굴 하나하나가 보일 때가 있다. 20세기 F1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고 F1 더 무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던 브라질 국적의 아일톤 세나 선수가 한 말이야. 세계적으로 갔을 때 브라질 스포츠를 대표하는 건 축구와 펠레지만 정작 브라질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포츠 선수를 선정하면 아일톤 세나가 펠레를 앞서기도 한다고 해. 실제로 1994 미국 월드컵에서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4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세나를 추모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세레머니를 할 정도였어. 그렇게 위대한 F1 드라이버 선수가 굳이 이런 내용의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 자, 그럼 바로 이때 사이버 포뮬러를 봤던 사람이라면 뭔가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그치? 내 말이 맞지? 바로 제로의 영역. 제로의 영역에 있는 선수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어디로 어떻게 파고들고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잔상이나 직감의 형태로 미리 알 수 있고 막 그랬잖아. 아일톤 세나가 사이버 포뮬러를 보고 한 말이 아니라 F1 드라이버로서 본인이 실제로 겪고 느낀 걸 이야기한 거라니 믿을 수 있겠어? 이게 현실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일톤 세나만 뭔가 특별했던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에서 제로의 영역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노면 다른 드라이버 등과 같은 머신 주변의 상황을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듯 인지했었다. 일본 출신의 F1 레이서인 나카지마 사토루도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 실제로 이건 특정 레이서만 느낀 게 아니라 대다수의 F1 드라이버들은 이 긴장감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어. 미하엘 슈마허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선수로 돌아온 것도 이 긴장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니까. 1990년대 애니메이션의 금자탑인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는 이런 극한의 인지 상태를 제로의 영역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형상화해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 제로의 영역이라는 표현은 사이버 포뮬러 작품 내에서의 표현일 뿐이지만 단순한 만화적 상상력을 넘어서 현대 심리학의 거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정립한 플로우나 더 존이라는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어. 개인이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아의식이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는 최적의 경험.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일시적 전두엽 저하 가설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해. 1. 인간의 전두엽은 고차원적인 분석, 자아성찰, 사회적 판단을 담당하지만 이건 동시에 처리 속도가 느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외현적 시스템이다. 2. 극한의 스포츠 상황에서 전두엽 활동이 일시적으로 억제되면 뇌는 더 빠르고 자동화된 내재적 시스템인 기저핵이랑 소뇌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 메커니즘이 앞에 두 드라이버가 말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거나 의식을 넘어선 본능으로 달렸다고 말하는 현상들. 글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봤던 사이버 포뮬러에서 제로의 영역에서 경쟁하는 카자미와 카가를 생각해봐. 우와, 그 장면들이나 연출이 100% 현실은 아니지만 100% 허구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일톤 세나는 자신의 팀 동료이자 당대 최고의 드라이버였던 알랭 프로스트보다 2초 가까이 빠른 기록을 냈는데 이건 똑같은 머신 스펙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격차였다고 해. 세나는 당시 자신의 기록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었어. 그날 나는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의식하며 운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서킷 전체가 터널처럼 보였고 나는 그저 그 안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식적인 이해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궤도 위를 달리는 열차 같았다. 세나는 이 상태가 너무나 강력하고 위협적이라서 스스로 겁을 먹고 피트로 돌아와 더 이상 주행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어.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세나는 예선에서는 자신이 말한 터널을 보며 완벽한 통제감을 가졌지만 정작 본선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리드를 유지하다가 무의미하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탈락을 했다는 거야. 그는 이후에 하느님이 나를 깨우신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이 사고를 자신의 내면적 성찰이랑 종교 귀의의 계기로 삼게 되었지.
이건 사이버 포뮬러에서 하야토가 대형 사고 이후 레이스의 본질, 머신과의 교감, 현실의 삶 등을 고민하게 되는 과정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것 같지 않아? 이쯤 되면 사이버 포뮬러, 그리고 제로의 영역을 단순히 허구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플로우 더 존과 같은 상황이 극한의 속도에서 경쟁하는 F1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좀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축구 황제 펠레는 경기 도중에 자신이 경험한 초월적 감각을 말한 적이 있었어. 다른 어떤 경기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일종의 유포리아였다. 나는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상대팀 누구든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육체적으로 그들을 통과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유포리아는 개인이 매우 강렬하게 느끼는 최고조의 행복감, 희열, 낙관적인 상태를 뜻하는 명사야. 펠레가 말한 상대를 통과해버릴 것 같다는 묘사는 사이버 포뮬러에서 드라이버들이 상대의 라인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종이 한 장 차이로 파고드는 연출과 같은 뉘앙스인 거겠지 않아? 카자미 하야토가 원할 때 제로의 영역에 들어갔던 것처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더 존에 진입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 경기가 시작될 때 그것을 느낀다.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돌아간다. 스틸을 하고 공격이 풀리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게 된다. 마치 혼자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느긋해진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경기와 나만이 존재한다. 조던은 특히 림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는 감각 왜곡을 자주 언급했었는데 이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방송에서 실제로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해. 테이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지. 어쩌면 페이커는 플로우, 더 존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선수일 수도 있어. 그는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지 능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부학 책을 공부해서 게임의 가장 유리한 근육 사용법이랑 자세를 연구하고 적용했어. 또한 승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승리와 패배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가질 마인드셋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승리의 일부다. 이거 만화 속 대사 아니라고 현실의 페이커가 한 말이지.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네? 고도의 플레이를 펼칠 때의 멘탈리티에 대해서도 숙련된 선수일수록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2, 3초간의 계산이 병행된다고도 말을 했었지. 찰나의 순간에 아스라다의 계산 결과와 자신의 직감을 더해 최선의 경로를 찾아내는 인간-기계 협력 모델의 현실판이 바로 페이크 아닐까? 사이버 포뮬러의 제로의 영역 묘사는 실제 스포츠 선수들이 했던 말들과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통찰을 담고 있어. 하야토가 제로의 영역에서 앙리의 증오를 느끼고 카가와 교감을 하는 장면 기억나? 현대 뇌과학의 거울 뉴런 이론으로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인데 몰입 상태에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상대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호흡 변화를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 사이버 포뮬러에서 드라이버들이 미래의 라인을 미리 보는 연출은 실제 고숙련 선수들이 가진 패턴 인식 능력을 시각화한 거야. 테니스나 야구 선수들은 공이 날아오는 궤적의 초기 정보만으로도 최종 위치를 예측하는데 몰입 상태에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서 마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주관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내다본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계산이나 판단이 빨라진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미래를 예측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 불행한 미래를 위해 예측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제로의 영역 사용 후에 선수들이 실신하거나 탈진하는 묘사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해.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몸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필요로 하거든. 몰입 상태에서 신경 자원을 한계치까지 끌어쓰는 건 막대한 포도당이랑 산소를 소모하고 이건 혈액 내 도파민이랑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서 레이스 종료 후에 심각한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지. 카가가 느꼈던 심신에 가해지는 부담은 이런 생리적 한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이버 포뮬러의 제로의 영역은 비록 가상의 설정이지만 그 본질은 실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심리 상태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해. 아일턴 세나의 터널, 펠레의 유포리아, 조던의 놀이터, 페이커의 직관은 모두 이름만 다를 뿐 자아를 잊고 현재의 과제랑 하나가 된 인간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야. 이런 상태는 단순히 천재적인 재능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한 기술의 자동화, 당면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강력한 마인드셋이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열리는 영역일 거야. 결국 제로의 영역, 플로우, 더 존은 특별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자신의 분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승패를 넘어선 몰입의 기쁨을 깨닫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제로의 영역을 마주할 자격이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보면 평범한 우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뭔가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 어쩌면 우리도 그때 제로의 영역에 있었던 게 아닐까?